반갑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주요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간 주간 보험 등록수인데 이 보험 등록수가 18,000대를 돌파하며 아주 높은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18,300대의 판매 기록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루에 2,614대를 평균적으로 판매했다라는 점이고, 중국 내에서만 이런 판매 수준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높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중국 내 보험 등록수를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분기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역대 최고 판매량을 중국 내에서 기록할 수 있는 분기가 됩니다. 또 연간 수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중국 내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 푸시 웨이브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푸시 웨이브가 사라진다라는 말은 연말 혹은 분기 말 마지막 달에 몰아서 판매를 하지 않으며 수출까지 이어나간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판매량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보험 등록 같은 경우 모델 Y와 모델 3로 나누어서 보게 될 경우 대부분 모델 Y가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모델 3는 아주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은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중국 내 가격 정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모델 3 RWD의 가격과 모델 Y RWD의 가격이 5,000위안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5,000위안이라는 것은 환화로 바꾸게 되면 약 90만원 정도가 되고, 고객 입장에서 모델 3가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 되었고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되었지만 90만원만 더 내면은 SUV인 모델 Y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모델 3를 구매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왜 이렇게 모델 3의 가격이 중국 내에서 모델 Y와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을 하였는가? 바로 유럽에서도 충분히 모델 3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며, 유럽 모델 3 판매량이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에 1분기에 상당한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3의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주간 보험 등록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역시 테슬라의 NACS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 폭스바겐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안내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에서 NAC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NACS 합류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NACS가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먼저 인프라 시설을 투자를 하였고 워낙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충전망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상 NACS가 테슬라 주도로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라는 거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2년 전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전기차 서밋을 열었었죠. 이때 테슬라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서밋에 초대되었던 대표 주자가 GM의 CEO인 메리 바라입니다. GM의 CEO인 메리 바라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전기차 시장을 본인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 당시 전기차 서밋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메리 바라에게 실제 당신이 모든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편향된 의견을 많이 내는 미국의 주류 언론조차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게 되면은 과거 메리 바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였는데 실제 최근 성적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판매량도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류 언론까지 해당 사실을 본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2, 3년 전에도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주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테슬라의 다양한 혁신 역시 웃음거리가 되기 쉽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주류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항상 같은 패턴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무한으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어라운드 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제 샌디 멀로 씨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일찍 주시는 바람에 어제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또 역시 상당한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번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연말 할러데이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자동차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인식을 하고 또 주차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 핵심이 초음파 센서를 뗐는데도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게라지에 후면 주차를 진행 중인데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를 인식해서 정확하게 멈추는 지점을 알려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일반 주차장에서 어라운드 뷰를 사용하면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이 차선까지 추론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주차장에 주차할 때 이번 업데이트된 어라운드 뷰가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에서는 고급 등급의 차량에서 선택으로 판매를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 판매 가격이 며칠 전에 살펴봤듯이 60만원, 50만원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는 패키지인데 테슬라는 연말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선물로 투척을 해준 것이고 또 더욱더 중요하게 초음파 센서 없이 카메라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던 부분이 카메라는 시야 사각이 있는데 주차할 때 시야 사각은 너무나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정확도가 낮아지고 접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금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정확도는 초음파 센서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작이다라는 점이죠. 아쇼크가 X에 게시한 글인데 이번에 공개된 어라운드 뷰는 버전 1에 초기 소프트웨어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야 사각과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오토파일럿 FSD 자체가 우리의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세계, 이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죠. 이 벡터 스페이스를 오토파일럿과 FSD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주차에서도 더 높은 해상도로 이걸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에 시야 사각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야 사각이 생기기 전에 봤던 물체를 계속해서 인식을 해서 가상의 3차원 세계에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봤던 이 자전거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야 사각이 생기지 않는데 만약 이게 안 보이는 위치로 간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3차원 세계에서 그 물체가 계속 기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주차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큰 게 테슬라의 초음파 센서 제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주차에 필요한 센서 원가가 114불밖에 되지 않는데 이 114불을 아끼는 대신에 브랜드 가치가 2,000불이 떨어졌다. 초음파 센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 구매를 덜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초음파 센서 없이 카메라만으로도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제이레노 씨도 사이버트럭 리뷰를 어제 올려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주요 포인트만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트럭 예약이 200만 대 이상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손상이 갈 경우 이 손상이 거미줄처럼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고 원형으로 스트레스 링이 생겨서 파손 범위를 제한하게 만들었다라는 정보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충전 속도가 355kWh까지 가능하고 역시 슈차 버전 4에서는 훨씬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추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0.76m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주행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고 일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트 패키지를 어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트 패키지를 사게 된다면은 물에서 100m 정도까지는 보트처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론이 사이버 트럭을 보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9월 일론은 사이버 트럭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트로서 잠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이때의 반응은 사기꾼이 또 사기친다 였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지난 지금 현실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일론이 말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사기꾼, 헛소리, 미쳤구나 라는 평가를 받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정말 앞서서 빠르게 미래를 봤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이 레노 씨의 주요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사트 액세서리인 텐트 같은 경우 5분 안에 설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사이버 트럭이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충동 구매를 할 경우 가정의 불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안에 설치하는 이 텐트 기능을 시연하게 되면은 충동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팁을 공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5분 만에 설치한 사이버 트럭 텐트인데 이제 이걸 보여주면은 등짝 스매싱 몇 대로 사이버 트럭 구매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가정집 차고용 무선 충전도 벌써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 역시 어제 전해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테슬라가 벌써 100개에 가까운 세미 트럭을 운영 중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행하였던 사이버 트럭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만수님께서 관련 내용을 주요 포인트별로 다 정리해 주시고 관련 기업까지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에어밴딩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에어밴딩이라는 이름에 꽂혀서 공기만으로 스테인리스 강 혹은 이 HFS를 굴절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놀라운 기술이지만 공기만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과거 진행되었던 인터뷰인데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 부사장이 하는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HFS를 구부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부리는 새로운 공정을 만들었고 이 이름이 에어밴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락실 같은 곳에 가면은 에어하키가 있죠. 그 퍼크가 공중에 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랫면은 표면에 접촉이 되지 않지만 위쪽 면은 찍어 누르면서 굴절을 시킨다라는 내용을 과거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고 역시 만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판재 내측은 절곡 펀치와 접촉하지만 반대편 외관 측 B다이 측에서 에어 플로팅하며 비접촉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실제 이 기기가 트럼프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회사에서 나온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1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플로팅이 요 소재를 띄우고 있는지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봐도 좀 정확히 구분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에어밴딩 기술은 적용이 안 된 기기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 여기서 에어밴딩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 아랫면은 공중에 뜬 상태에서 위에서 찍어 눌러서 이 굴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엄청난 기술이지만 거의 뭐 마법과 같은 외계 기술에서 그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멕시코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기가 멕시코에서는 건설 예비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테슬라 차님께서 전해주셨고 또 사무엘 그라시아 기가 멕시코가 있는 누에보 레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가 멕시코에서 사이버 트럭이 생산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